예, 비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네, 먼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입니다. 이번 국회는 단순한 정기국회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패,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겨우 4개월 지난 일입니다. 그보다 2달 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 보아야만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대의 착오적인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세계적 대세를 거스리는 탈원전 강행, 일반적 친노조 반기업 정책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현격하게 저하시켰습니다. 경제 현실을 무시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잘못된 부동산 정책 등으로 국민 모두 특히 서민들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인 민주공화, 공화정치의 근본을 무시하고 다수결 독재로 일관하였습니다. 상대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내로남불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심판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10년 주기로 진행되던 정권 교체가 왜 유독 문재인 정부에서만 5년으로 당겨졌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도 이념에 사로잡힌 경제정책, 다수결 독재, 내로남불이 이제는 권력형 부패 의혹 방어 방탄국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는 좌우 양날개가 균형을 잡을 때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성과 성찰을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윤석열 정부 흠집내기와 방탄국회로 일관하면 우리의 미래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집권 여당인 우리 당의 잘못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반성합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집권 여당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전직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무마 의혹으로 경찰 조사 등 일련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윤리 징계와 뒤은 사법적 구명운동으로 인해서 여당이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세계사적 대전환기라고 합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총체적 본격적 질서 재편기로의 진입이라고 합니다. 국내적으로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복합적 경제위기 국면에 코로나 시국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폭우와 태풍 피해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 더 이상 이런 난맥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선출되는 원내대표와 함께 저는 당내 화합을 이뤄서 국민 신뢰를 기어이 회복할 것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서 현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리더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생을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한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 제발 좀 도보다리의 미명에서 깨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겨우 4개월 지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김여정, 김정은 자매의 눈치만 본 굴욕절 대북 정책, 탈원전 강행.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국가 안보의 기본 틀을 와해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뉴욕을 방문해서 한미 한일 관계 정상화에 외교 강행군을 펼치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군사 합의 등 재임 중 남북 간 합의에 대해서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년 전 오늘 북한의 김정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가 북한 정권의 국채이고 남한을 선제 핵 타격하겠다는 것을 법에 명시한 이 마당에 9.19 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핵 선제 타격을 위협하는 이 상황에서 연평도에 우리 해병대원들이 K9 자주포를 배에 싣고 나와서 훈련하는 이 바보짓이 계속돼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했다는 비핵화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에 속아 넘어가 진행됐던 평화 프로세스의 실체를 규명해 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거행됩니다. 여왕은 70년 넘는 재위기간 동안 강한 책임의식으로 국가와 국민에 봉사했습니다. 여왕에 대한 조문 행렬은 영국 국민들의 여왕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을 보여주었고 전 세계를 수경케 하였습니다. 여왕은 이제 영면에 들어가지만 영국 국민의 마음속에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마음 깊이 추모하며 슬퍼에 빠진 영국 국민들에게도 위로를 전합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대정부 질문은 정부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검증과 감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치 공세와 정쟁이 난무하고 심지어 가짜 뉴스의 발원지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인해 전술을 앞세워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기 위한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집중할 것이 분명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행정부가 국회를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까지 저자세로 일관할 까닭은 없습니다. 정부는 야당의 도 넘은 정치 공세와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팩트로 확실히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지난 4개월간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국내에서 마약 유통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마약 신흥시장으로 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마약 밀수 단속량이 18.4배 폭증했습니다. 조직폭력배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으로 돈을 모아 기업을 사냥합니다. 심지어 유력한 인사와 네트워크를 맺고 이권을 확대하고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하고 있습니다. 강성 노조는 걸핏하면 불법 파업을 일삼고 있습니다. 야권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조폭적 행태를 더욱 조장하여 노조 플러스 마피아의 시대를 만들 것입니다. 권력형 범죄 역시 심각합니다. 야당 대표를 둘러싼 범죄 의혹의 범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의 검은 커넥션이 날마다 언론을 장식합니다. 작년 7월 적극적 거짓말을 운운하며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로부터 수억 원의 고문료를 챙겼습니다. 경찰이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 보안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박은정 검사는 이를 뭉개고 있었습니다. 유력 정치인과 기업, 사법부가 얽혀있는 아수라 카르텔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의 역량을 저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력을 흔들고 감사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 발 아래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법치주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법치 위기는 국가의 위기입니다. 이를 내버려 둔다면 우리나라는 권력자와 범죄자의 카르텔이 국가를 지배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정부와 우리 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유를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그것은 불법에 대한 준엄한 법치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심결전하여 성역 없는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 계획 철회를 했음에도 민주당의 치졸한 정치 공세는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처음에 영빈관 신축 예산 낭비라고 트집 잡던 민주당은 대통령의 신축 계획을 철회하자 갑자기 논점을 바꾸어 신축을 김건희 여사가 지시한 것 아니냐며 물귀신 작전의 정치 공세에 몰골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트집 잡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민주당은 언제쯤 긍정의 정치를 하시려 하십니까? 영빈관 신축은 지금 바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꼭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영빈관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외교 인프라입니다.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영빈관 신축은 하루빨리 해야 합니다. 해외 국빈 방문 때마다 시간, 장소, 의전, 경호 등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축해야 경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축해도 다음 정부에서나 영빈관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영빈관 신축이 낭비라고 공격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예산 낭비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학력인구 감소와 전국의 수많은 전기 관련 학과가 있음에도 1조 6천억 원이 들어갈 한전공대,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전국의 태양광 사업들, 김정은의 폭파로 세금 710억 원이 증발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8천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민주당이 예산 낭비 운운할 수 있습니까? 쓸 돈은 쓰게 하는 것이 집권 경험이 있는 민주당의 자세입니다. 민주당은 국가에 대한 중요한 이슈나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의혹만 나오면 김건희 여사와 엮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부디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깊은 안목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중소소상공인들이 생업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상 영업을 시작한 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상기후,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고의 복합 위기로 민생이 무척 어렵습니다. 정부는 회복과 희망이 언덕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말에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인데 상황에 따라서 기존 조치 연장들이 희망하는 분들도 또한 계십니다. 이에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일시 종료하기보다는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온전한 정상화 준비를 위한 연착륙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차주들에게 정상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연장을 원할 경우 만기 연장을 새출발 기금을 원하면 새출발 기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정협의에서 논의했던 대로 국민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금융정책들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금리 변동금리를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적극적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금리 사업자의 부채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8.5조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과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만기 연장, 금리
원리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해주는 30조 규모의 새 출발 기금 등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대출 관련과 관련해서 금융기관에 방문 없이 신규 대출 기관에서 원스톱으로 대환대출을 실행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시장의 건전한 금리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금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모든 정책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책임이 큰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지나칩니다. 한 조직, 한 정당이 갖고 있는 에너지 총량이 불변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들어온 당대표를 두고 마치 탄압받는 피해자니 신성불가침, 취해 법권 영역인 것처럼 현실과 수사 결과를 왜곡하고 정치 보복이라는 맹목적인 선동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이 지나칩니다. 사안의 본질을 직시하기보다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져서 국민의 불안과 분노, 공포심을 조장하며 급박하듯이 법무부 장관 탄핵, 검수완박, 나아가 감사완박을 거론한 것은 민생과 협치를 통해 고민해야 될 야당의 도리가 아닙니다. 민생은 언제 챙깁니까? 다수당의 오만에서 나오는 불통이라는 본색을 청산하고 태풍과 고물가의 어려운 민생에 헌신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때 탈원전의 대안으로 대한민국을 열병처럼 휩쓸던 태양광 사업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 12곳만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서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에 불법 사용된 자금 2,600억 원, 사라진 265만 그루의 나무, 전국에 흉물스럽게 방치되거나 버려진 태양광 패널, 월성 1호기에 대한 총 7,277억의 전력산업기반 기금 비용 보전 신청, 모두 국민이 피해를 입고 국민이 갚아야 할 돈입니다. 민주당은 도둑이 재발 지른다고 했습니다. 야당이 비리에 연관이 없다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공수표 같은 수사 가이드라인 운운하지 마시고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되도록 맡겨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혈세 낭비와 부조리를 막고 권력형 비리 사슬을 끊어내는 일에 여야가 모두 함께합시다. 더 나아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정치 분야로 이재명 대표 관련 대장동, 백현도 개발 특혜,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비리 사건, 법인카드 유용 등 각종 의혹과 검찰의 수사 상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하여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자인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 현지에서 호화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며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의 기사를 종합해보면 김 전 회장이 선호하는 김치와 횟감류 등을 쌍방울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태국으로 직접 가져가는 등 사실상 한국에서와 같은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조계에서는 한국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떨어진 상황인데도 이러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김 전 회장이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김 전 회장의 체포 방안, 국제공조 등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최대한 공개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미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대표 공직선거법 불기소 결정서에서 적시한 만큼 수사 기밀이 유출되며 도주한 김 전 회장에 대한 신속한 송환으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전주의 비대위원입니다. 지난 14일 신당역에서 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영무원이 스토킹 보복 살인으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비통하고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6일 고인의 일터였던 신당역 현장을 동료 의원들과 같이 찾았고 이어서 고인의 빈소를 찾아 부모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정확한 진상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듯이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는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는 2년여 동안 350차례 넘는 전화와 메시지 등 스토킹 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피해자 보호는 한 달간의 신변 조치가 전부였습니다. 또한 법원에 청구한 영장도 기각이 됐습니다. 스토킹 범죄 특성상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철저히 분리하는 게 최우선 조치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법원 등 각 단계마다 스토킹 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너무 안이했던 점도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인재입니다. 무엇보다 법이 있음에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박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정망이 되지 못했던 점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피해자 보호부터 가해자 처벌 강화까지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빈틈을 다시 꼼꼼하게 살피고 메꾸겠습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몇 개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반의사 불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그리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 재판 중이라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이런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러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법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미 당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지만 저는 영빈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와대는 우리나라 정치의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만약 그 공약이 이루어졌다면 영빈관 역시 다시 건립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당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권위주의 정치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청와대 이전을 공약을 했고 바로 단 하루도 그곳에 계시지 않으시고 결단에 의해서 청와대 이전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영빈관의 신설도 필요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청와대에 근무했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은 비서동과 본관의 그 시설의 낡음, 여러 가지 불편함 등은 그래도 근무하는 사람들이니까 감내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 청와대 근무했을 당시의 영빈관 시설의 낡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만찬, 오찬에 쓰는 식탁을 둘 곳이 없어서 계단 밑에다 두고 그것을 헝겊으로 덮을 정도로 시설이 비좁았습니다. 그리고 또 싸구려 유럽풍 인테리어는 저희가 국빈을 모실 적에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도 전무해서 장애인들이 만찬에 오찬 만찬에 초대받았을 때 그들을 모시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이 무너져서 저희가 시설 유지를 위한 예산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제대로 시설 보완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시설이 부족했었으면
조리를 할 수 있는 조리 시설, 기구 등등이 전부 다 부족해서 화기까지 케이터링 업체에서 갖고 올 정도로 미비했습니다. 오죽하면 탁현민 행정관께서 청와대 영빈관의 시설이 동네 주민센터 시설보다 못하다고 지적을 했겠습니까? 그 시설의 미비함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근무했었던 김의겸 의원, 고민정 의원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들이 청와대에서 영빈관에서 외국 국빈들을 초대했을 적에 아마도 자랑스럽게 시설을 설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 청와대 영빈관은 저희 윤석열 정부만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로 세우고 영빈관은 그 나라의 문화의 총결산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셨을 적에 기자의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블레어 하우스에서 주무시냐? 또 중국을 방문하실 때 첫 질문이 그거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조호대에서 주무시냐? 그것은 미국이 블레어 하우스를 갖고 있고 중국이 조호대를 갖고 있고 일본이 아카사카 2궁을 갖고 있고 영국의 버킹엄에서 잔다는 것은 상대 초청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최고의 그 의전이기도 합니다. 저희 대통령께서는 전부 다 그곳에서 주무셨습니다. 지금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김의겸 의원, 고민정 의원, 탁현민 전 행정관이 이것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시세 부원하는 정치에 대해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김건희 여사가 사적으로 한 통화에서 영빈관을 이전해야지 했었던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미 청와대 공약으로 청와대 이전을 공약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말로서 그것 자체를 근거 없이 지시라고 하는 이 경강부에 대해서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분명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 국회를 위한 그 야당의 공세이자 물타기 공세라고 뿐이 볼 수 없습니다. 고민정 의원과 김의겸 의원은 4년 내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스토커로 본인의 의정 생활을 마치실 것인지 정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민생의 어려움을 걱정하셔서 일단 청와대 영빈관에 대해서 철회를 지시하셨지만 이것은 비서진과 또 경호실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국격 있는 영빈관을 지어주셔서 정말 대한민국 국격을 살리시고 차기 정권에서도 영빈관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저는 비대위원이기 이전에 가정주부입니다. 이미 쪽파가 금파가 된 지 오래고요. 김치가 금치가 된 지 오래입니다. 주민들의 저희 아파트 사는 주민들도 이제 김치를 담을 수 없어서 그냥 봉지 김치, 기업에서 나오고 있는 김치를 사 먹고 있다고 합니다. 식당에 가면 김치를 주문하기가 어렵습니다. 식당이 어려운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비대위가 민생 국회에 이념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비대위원장님께서 재래시장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을 운영하는 식당 이런 그 민생의 현장에 저희와 함께 아주 자주 방문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 김종혁입니다.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총공세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민주당 내부에서 먼저 제기된 문제들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한결같이 죄질이 엄중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는 한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합니다. 주목할 것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에 쌍방울 그룹과 김성태 전 회장이 다양하게 관련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소송을 대행한 변호사 여러 명이 쌍방울 사회이사였습니다.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대북 행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부지사 역시 쌍방울 사회이사였고 부지사가 된 뒤에도 쌍방울 법인카드를 1억 원 이상 사용했습니다. 대장동 주범 김만배는 쌍방울 전 대표 최우향과 막역한 사이고 김성태와도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김만배와 쌍방울 사이에는 의심스러운 금전 거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우연에 불과한 것인가요? 이재명 의혹에 열쇠를 쥔 김성태는 검찰 내부 수사 정보를 빼돌려 확인한 뒤 지난 5월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그는 국내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됐고 인터폴 적색 수배자가 됐지만 태국에서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수리남에서 있을 법한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일 특정 세력이 김 전 회장을 비호하고 있거나 아니면 귀국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수사당국에 촉구합니다. 하루속히 김성태 전 회장을 귀국시켜 이재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주변 인물들이 쌍방울 및 김성태 전 회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 어떤 사이입니까? 혹시 과거에 만났거나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국민들은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고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오늘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버린 민주당의 허위 선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1야당, 공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의겸 대변인이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가짜 뉴스를 서슴지 않고 퍼뜨립니다. 이른바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이재정 의원과의 악수 장면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는 주장인데 영상을 통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터무니없는 거짓말임이 밝혀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 대변인은 본인이 참석하지도 않았던, 즉 직접 보고 확인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원으로 들었다는 카더라식의 주장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늘어놓은 셈입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 선동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니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시종일관 생태탕 의혹을 제기, 황당한 네거티브 선동으로 선거를 치르다가 유권자의 호된 심판을 받았던 기억을 민주당은 벌써 잊어버린 것입니까?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기소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황당한 허위사실로 유권자를 기만하고 거짓 선동으로 정치판을 혼탁하게 만든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유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잘못에 대한 인정은커녕 또 다른 정치적 선동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 가짜 뉴스, 거짓 선동을 일삼는 민주당에게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은 더욱이 요원해 보이기만 합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또 이런 아니면 말고식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가 펼쳐질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틈만 나면 대통령 배우자를 끌어들여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올인하는 모습, 이제 그만 좀 뒤로 물리고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책임 있는 공당의 역할을 보여줄 때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부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민주당이 마타도어 DNA로 무장된 생태탕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민생을 중시하는 공당 본연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